안녕하세요. 네, 진선미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지금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있고 또 여성가족위원회의 또 위원이기도 합니다. 송호창 의원께서 이런 좋은 자리에 함께 해줄 것을 권유받아서 너무 감사히 기꺼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정말 뭐라고 얘기할 게 없을 정도로 사실은 저의 미래죠. 여러 청소년들이 곧. 근데 사실 위기 청소년이라는 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청소년인 거죠. 청년 때 이러저런 고민과 어려움과 방황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삶이 온전히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저는 청소년의 오히려 권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그 여가부 장관님도 오셨는데 정책 책임자이신데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의 그 삶을 좀 더 보장해 줄 수 있거나 좀 더 나은 쪽으로,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모아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힘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국회 하는 행사는 제법 많이 와봤는데 그때마다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쭉 오셨다가 엄청 많이 인사 말씀하시고 나가시고 하셨는데 오늘은 주최자이신 진선미 의원님만 오셔서 위기 청소년들에 관한 인식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서운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과 관련해서 가장 애쓰고 계시는 곳이 여성가족부입니다. 사실 장관님께서는 제가 좀 전에 들었는데 제주도에 일정 있으신데 일부러 차관님 가시게 하고 오셨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시고 축사를 드릴 텐데 여기까지 와주신 장관님께 정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정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여성가족부의 김희정입니다. 보통 청소년이 여성가족부 담당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영어로 얘기하면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기보다는 좀 악명 높은 부처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 청소년들에게 장래희망을 써내라고 그랬더니 잘 아시다시피 장래희망 중에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탤런트, 그러니까 연예인 되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축구 선수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뭐 선생님, 의사 뭐 그랬던 때랑 시절이 좀 다르는데 유일하게 공공 영역 중에서 되고자 적는 게 여성가족부 장관을 적어서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인기 있는 자리인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돼서 장애인들을 괴롭히는 이 셧다운제 같은 거 다 폐지하고 인터넷 실컷 게임 같은 거 하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청소년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청소년들하고 약간의 정책 때문에 오해도 있고 좀 트러블도 있는 부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런 좋은 콘서트는 정말 진짜 돈 주고도 못 보는 콘서트인데 오늘 여기 선택하신 분들은 앞으로 정말 복 받으실 것 같습니다. 개최해 주신 송호창 의원님은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라고 올해 국가 예산을 챙기는 그 담당 특별위원회,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해요. 경쟁이 치열한데 그쪽 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청소년 예산 늘어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안 편성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청소년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당사자신데 여러분 감사하다고 큰 박수 좀 한번 주실까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신세를 많이 졌고요. 또 방금 저 인사한 이름도 너무 예쁜 진선미예요. 진 하나만 있거나 선 하나만 있거나 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진선미를 다 갖추고 계신 의원님이신데 저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하시면서 또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선미 의원님 아까 박수 많이 받으셨는데 한 번 더 박수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서 이렇게 평소 정책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분야인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분야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토크 콘서트는 오늘 1회로 끝나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한다고 하니 더욱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힐링도 하시고 이 자리에서 나오는 좋은 정책들이 저희 여성가족부를 위해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정책을 함께 해주셨으면 하고 오늘 좋은 자리 되셨으면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청청청 국회 콘서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를 송호창 의원님께 넘기고 저는 이대로 물러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호창입니다. 오늘 아주 날씨가 아주 매섭고 추운 날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또 경기도에서, 인천에서, 부천에서 또 서울 각지에서 이렇게 오시느라고 참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매섭고 춥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사회가 바로 오늘 날씨처럼 이렇게 매섭고 추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섭고 추운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같이 뜻을 모으고 손을 잡고 서로 좀 품어줘야지만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사회가 더욱더 조금이나마 더 따뜻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청소년들로 구성된 MG 밴드의 노래부터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디 그대 나를 안아줘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제발 이 거친 파도가 나 집어삼키지 않게 부디 그대 나를 안아줘 흔들리는 나를 일으켜 제발 이 거친 바람이 날 못 들이려 해 저기 우리 함께 눈물 짓던 그때 그 모습이 보여 이제 눈이 부시던
이 노래는 다 직접 만들고 또 노랫말까지 직접 다 붙인 그런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부디 꼭 이렇게 한 번만 안아줘라고 하는 게 그게 이 청소년들의 스토리나 삶의 그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깊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 얘기를 들으면 이 노랫말의 뜻이 더 이제 깊게 와닿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깊게 와닿을 즈음에 더 훌륭한 노래를 더 많이 아마 들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저하고 또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할 분들을 한 분씩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이제 공연을 했던 MG 밴드의 리드 보컬이면서 키보드를 했던 전한빈 군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MG 밴드를 낳은 MG 밴드의 아버지 명성진 목사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 지역의 청소년, 위기 청소년들의 사부님으로 불리고 있는 우리 박용호 경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 약간 삐딱하게 앉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을 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 노래가 상당히 좀 가사가 지난번 들을 때하고 또 다른 것 같은데 가사가 누가 가사를 지은 건가요? 이 노래는 그 루시아라는 그 작사 작곡가가 만든 원래 기존에 있던 곡을 저희가 편곡을 해서 공연을 한 거였어요.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 공연을 했던 뭐 모든 친구들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이 중에 이제 상당 청소년들이 위기의 시간을 이렇게 거치고 그러면서 한동안 이제 본드에 중독이 돼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밴드에 취해서 이제 음악으로 새롭게 다시 부활하는 이런 이제 이 시간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밴드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밴드가 좋으니까 이 자리에 지금 어떤 둘 다 중독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본드도 중독성이 굉장히 심한 게 제가 처음에 본드를 접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여름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한 친구가 이게 봉지를 불고 있었는데 그게 저는 나쁜 건지도 모르고 본드라는 걸 아예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거 재밌다고 한번 해보라고 해서 처음 접했는데 이게 호기심에 그냥 호기심에 정말 호기심에 그리고 너무 몰라서 어떤 그 결과가 펼쳐질지 전혀 모르고 시작했는데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접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 때문에 좀 현실 도피 삼아서 본드를 더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중독이 되게 되나요? 그럼 이걸 한번 하게 되면 하루에 몇 시간이나 어떻게 하고 증상은 어떻게 나오나요?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되게 작은 양을 해도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뿅 간다 그러죠. 조금만 해도 이게 뿅 가가지고 되게 많은 환각을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점점 하면 할수록 담배도 많이 태우면 태울수록 많이 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드도 하면 할수록 더 중독되는 그런 게 환각을 보는 그런 게 줄어들고 그래서 양도 점점 많아지고 더 시간이 더 오랫동안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가지고 더 재미를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것 같아요. 많이 하게 좀 심할 때는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얼마의 양을 이렇게 흡입하게 되나요? 얼마의 양을 한지는 그게 제가 취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구하거든요. 이게 분명 나는 시작할 때 여기다가 딱 저희는 처음에는 니스했다가 토키코크로 바뀌었는데 처음에 니스를 한 병을 사두고 했어요, 친구들하고. 그러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정신을 차려 보면은 이제 니스가 막 여러 병이 쫙 있고 시간도 뭐 밤 늦게고 이게 시간 개념도 없고 제가 본드에 취했을 때는 무슨 짓을 하는지도 기억도 잘 안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좀 많이 했다는 친구들은 아침에 눈 떠서 학교 간다고 이제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밖에 나가서 본드를 사서 이제 본드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밤이 너무 늦어서 잘 서로 안 보일 때까지 아침에 모여서 밤 그냥 늦을 진짜 때까지? 하루 종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그 명 목사님 주변에서 이렇게 본 친구들이 그 좀 심한 증세나 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간 친구들이 있나요? 그 장애들이 실제로 오게 되는데 언어 장애, 시각 장애들이 와요. 본드를 이렇게 계속 하게 할 되면 때는. 뇌를 다쳐서 말을 할 때 더듬고 자기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입이 제대로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드러나는 건 시각 장애인데 밤에는 거의 장님 수준이 돼 버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아이들 데리고 밤마다 산에 산꼭대기에 헬스클럽이 있어요. 산악회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에 애들 데리고 운동을 하러 가면 그때마다 제가 꼭 하얀 옷을 입고 갔어요. 왜냐하면 뒤에 애들이 거의 장님처럼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시력이 밤에는 아무것도 못 보는 그 상태까지 가고요. 운동신경도 망가져가지고 예전에 이제 제가 돌보던 아이 중에 가만히 있으면 있지 못하고 그냥 어깨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게 저는 이게 안 고쳐질까 했더니 한 4, 5개월 정도 계속 운동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몸은 잘 이게 고쳐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IQ가 뚝 떨어져 버려서 뭐 60대 정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IQ가 그거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많이 회복되는 모습은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한 그런 정도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이 본드 흡입하는 게 한 어느 정도 기간을 했을 때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되나요?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은 조금 더 적응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오래 버티고 운동했고 몸이 아주 좋은 애들은 괜찮은데 몸이 약한 애들은 그거에 대한 적응력이 더 약해서요. 몸이 더 심각하게 망가지고 그리고 회복도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본드에 중독됐다 그러면 몇 번 했느냐 얘기를 하는데 몇 번 했다라는 개념을 사실은 얘기할 수 없어요. 아까 한빈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도 몇 번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환각을 깊숙이 경험해 보면 아이들한테는 이게 즐거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재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것 좀 해볼래 그러면 싫어요. 왜? 재미없어요. 이렇게 돼버려요. 제일 좀 심했다고 할까요? 제일 좀 환각이 나타나거나 뭐 하는 데서 제일 좀 심하게 나타난 게 뭐 어떤 게 있나요? 처음에 환각 봤을 때 이게 되게 좀 부끄러운데 이제 뭐 환각을 처음에 보게 되면은 저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자신이 보는 환각이나 그런 소리가 저는 항상 본드를 하면은 제 오른쪽 어깨에 파랑새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순간 이동도 하고 하면서 되게 순간 이동도요? 네, 순간 이동도 하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보고 싶은 거 과거로도 왔다 갔다 하고 다른 나라도 가보고 혼자서 그야말로 만화책이나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처럼 그런 한 장면을 그대로 다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안 하는 제가 안 할 때 제 친구가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혼자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좀 조금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본드에 취해서 이게 한번 방금 한빈 군도 얘기했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거기에 맛을 들이게 되면 세상 사는 다른 거는 다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거기서 헤어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밴드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제가 아이들 만나면서 제가 되게 가장 충격적이고 힘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 여기 한빈이가 어느 날 이렇게 들어왔는데 얼굴이 지금도 얼굴이 좀 크죠? 근데 제가 얼굴이 큰데 제 얼굴보다 훨씬 크게 시뻘겋게 돼 있었어요. 이만큼 부어서 왜 그랬나 했더니 자기를 때린 거예요. 자기를 때렸는데 이게 너무 얼굴이 커져서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해져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자기도 모르게 본드 끊어보려고 싸우는데 본드를 끊게 되니까 심각한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 속에서 자기가 싫어지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고 싶어 하고 그러다가 실제로 차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 정신병원에도 입원시켜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취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찾아가 봤는데 생각보다 전문가가 없었고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연구하다가 결국은 중독은 중독으로 끊는다. 이 결론이 나온 거죠. 이 아이들이 무언가에 중독됐다면 이것보다 더 강한 중독을 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일정 기간은 아이들이 이렇게 중독의 요소로부터 멀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중독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것, 제가 좀 잘하는 게 음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이제 음악 가르치기 시작했죠. 근데 처음에 하려고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음악을 좀 잘하시는 건가요? 원래 명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저도 이렇게 음악하는 게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렇게 음악을 했었고요. 그럼 공연이나 이 밴드도 같이 하고 혹시 노래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나요? 그렇죠. 맨 처음에 애들 노래 가르치고 악기 가르친 거는 밴드 시작할 때 이 아이들이 다 저한테 악기를 배웠거든요. 그래요? 그럼 뭐 노래를 실력을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혹시? 아닙니다. 짧게 한 소절이라도? 저 그 1월 31일 날 저희가 공연을 하는데 1월 31일 날 공연을 하는데 저도 거기에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오시면 풀로 1월 31일 날 그날이 아마 토요일일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미리 이렇게 짜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노래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피해 가시네 또. 그럼요. 31일 날 얘기하신 김에 시간 장소까지 얘기를 해 주시죠. 31일 날 저희 그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이라는데 마을극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7시에 그리고 3시 반에 이렇게 2회 저희들이 콘서트를 합니다. 그때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의 진면모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31일 날 부천에서 3시, 7시 두 차례 하는 거기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또 다른 모습을 또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밴드가 음악이 중독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본드의 그 환각 상태에 취해 있는 그런 정도의 중독마저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음악이 더 중독성이 있나요? 더 그렇게 더 음악을 하는 게 더 재미가 있게 되던가요? 어떻든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드 할 때는 그 현실을 도피하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다고 했었잖아요. 현실을 도피. 네. 근데 무대에 올라와서 제가 노래를 하고 있으면은 그 노래하는 순간만큼은 정말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 노래 가사 속의 세상이 되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의 눈을 딱 마주쳤을 때 그 오는 뭔가 쾌감이 있거든요. 현실이지만 그치만 이 무대에서만큼은 정말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면 무대에서 노래를 할 때 반응이 시원찮거나 막 좋을거나 이러면 다시 본드를 갈 수가 있겠네. 예? 오늘 반응을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국 그 말을 딱 들어보면 이게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로워서 아니면 뭐 처음 시작은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더라도 그렇게 될 텐데 현실에서 뭔가를 찾을 수가 있으면 빠져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방금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제 여기 본드에서 이 헤쳐나오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데 끊고 나니까 우울증이 오고 뭐 자살 시도까지 막 한 적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제가 본드를 끊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 본드를 원래 조금 우울함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억누르고 자라와서. 근데 이제 본드를 할 때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게 이제 본드를 끊고 나니까 이제 한 번에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거울만 봐도 너무 화가 나서 제 스스로를 못 보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상한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렸거든요. 환청 같은데. 뭐 이게 후유증인지 아니면은 그게 단순히 우울증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어딜 가나 걸어다니든 뭐 누워 있든 저한테 계속 너는 쓰레기야 이런 소리가 되게 많이 들렸었어요. 자기 비하를 하는 이런 그게 이게 다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다 이렇게
자존감을 막 짓밟는 그런 식으로 이 반응이 막 나오는 건가요? 어떤가요? 예,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정말 가치 없는 너는 가치 없는 놈이야. 정말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도 않고 넌 어디 가서도 쓸모도 없어라는 식의 얘기가 항상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으로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한 달, 두 달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걸 제가 인정하고 제 스스로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때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럼 극단적으로 막 이런 자살 충동까지 막 나오게 되는, 사실은 지금 얘기한 이 얘기가 아마 여기 계신 그 어른들은 다들 조금 가슴이 뜨끔하지 않으세요? 내가 집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다가 뭐 너 그렇게 동생들 괴롭히다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그런 얘기들이 다시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돌아오는가 하는 거를 지금 얘기 들으면서 딱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아무 큰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던진 얘기들이 이 청소년들한테는 자살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어떤 그런 내상을 입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사건 현장 얘기 잠깐 예. 진행 발언으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저는 직업이 형사이다 보니까 역시 우리 현민 학생이랑 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직 우리가 서치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잠깐 들려주려고 합니다. 본드로 인한 그러한 살인 사건이죠, 강력 사건. 그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그 아이들은 둘이 쌍둥이인데 얘네들 살인범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다른 범죄와 틀려서 이 본드 유해화학 물질 이거 본드 하는 학생들의 그 청소년들을 보면은 재범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범죄에 비해서 재범률이 자기 스스로 그거를 끊고 자기 스스로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얘기가 거의 전무하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둘이 쌍둥이였는데 그 신아무개 그 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그냥 말았어요. 그냥 본드에 쩔어갖고 막 옷에 보면 항상 본드예요. 근데 그거 하는 학생들의 보면 면면을 살펴보면은 부유한 아이들, 잘 사는 아이들, 관심 갖고 사랑받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다 그냥 관심 밖에 있는 아이들, 그냥 아무리 찾으려 해도 보이지 않는 아이들, 숨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거기에 가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신아무개라고 그 학생이 이제 계속해서 형이 이제 구속돼 갖고 동생이 나오면은 또 형이 구속되고 형이 또 나오면은 또 동생이 구속되고 막 서로 막 이렇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맨날 이제 소년을 들락날락 거렸던 아이였는데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얘를 공주 치료보호감호소에다 갖다가 맡겨놓고 신병 인수하고 거기서 한 달 있다 다시 데리고 와라. 그래서 검사에 지휘받아서 이제 공주치료감호소에다 데려다주고 오는데 한 달 있다가 이제 기간이 다 돼갖고 걔 또 데리러 갔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박 형사님, 아유 여기 있는 애들이랑은 도저히 말이 되질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청소년서부터 나이 먹은 그 어른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보니까 왜 그러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자기가 똥을 쌓아놓고 변기에다가 똥을 쌓아놓고 똥을 막 주무른대요. 아, 오늘은 밀가루 반죽이 너무 묽어, 오늘 반죽이 너무 세, 이러면서 그 똥을 막 주무른다는 거예요. 그 분명 그게 똥인데, 자기가 봤을 때는 똥인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들어올 때가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 학생도 장난이 아니었는데 본드 중독이, 근데 걔가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는 들어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뭐 한빈군이 얘기한 것은 자기 자신을 그만큼 가해를 하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 이 환각 상태로 가게 되면 그게 얼마나 무섭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본드보다 더 중독성이 있는, 그래서 현실에 이렇게 즐겁고 내가 하면서 좋아할 수 있는 이런 밴드를 시작을 하셨는데, 밴드를 하면서 우리 그 한빈 군이나 이 팀들이 어떤 변화를 좀 보여주던가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음악을 할 때 잘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 천재다. 너 재능 있다. 너 대단하다. 그래서 무진장하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한빈이한테는 이렇게 기타 치면서 노래 가르쳐주면서 이 노래 하면 여자애들 다 꼬실 수 있다. 또 그냥 바로 물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저로는 좀 애들 말로 약발이 안 먹히니까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 이태리에서 15년 이상을 성악 공부한 제 후배 데리다가 얘네들 재능 있다고 좀 해줘라 해서 그렇게 해서 노래를 시작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 정말 재능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이제 실제로 재능이 있었어요. 아이들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조금씩 연습을 갑자기 열심히 하더라고요. 재미가 붙으니까. 근데 좋은 건 애들이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그러니까 학교 가는 시간에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본드보다 더 강한 쾌감, 그걸 주고 싶다. 저도 젊었을 날에 공연을 했을 때 그때 느꼈던 쾌감들이 있거든요. 무대 위에 섰을 때 자유들이 있고, 이 아이들이 느꼈으면 좋겠다 해서 애들을 위한 공연을 준비했어요. 공연을 준비했는데 그 공연 자체가 뭐 저희 교회에서 처음 했는데 120석 정도 최대 앉아야 120명 앉는 자리에 한 250여 명이 온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공연했는데 얘네들이 거의 그냥 미쳤죠. 너무 좋아서 자기들이 하는 것에 놀랍고, 또 친구들이랑 주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한 3, 4개월 만에 애들의 변한 모습, 음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 가능성을 봤죠. 아이들이 여기에 중독된다면 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그 첫 번째 공연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고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첫 번째 공연 할 때 제가 음악을 하자마자 본드를 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공연을 하기 일주일 전 12월 25일 날이 저희 공연이었는데, 한 12월 10 며칠 이때쯤에 제가 보호관찰소에 이제 출석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보호관찰 안 가려고 그냥, 그래서 친구들하고 다 같이 이게 본드를 했었는데, 이게 본드에 취하니까 정신이 나가가지고 본드에 취한 상태로 제가 보호관찰소를 출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호관찰 선생님은 딱 보면 알죠. 본드쟁이들 되게 많이 만났고 냄새 확 나니까. 그래서 너 본드 했구나. 너 본드 했으니까 너 이제 소년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이제 딱 그 소리 들으니까 이제 100% 취해 있으면 딱 반은 깎이더라고요. 취한 게. 반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막 울면서, 선생님 한 번 봐주시면 안 돼요. 진짜 막 울면서 다음 주에 공연 있는데 그거 진짜 해야 되거든요. 그거 공연 딱 끝나면은 제가 제발로 소년원 갈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서 막 울었어요. 거기 보호관찰소 가면은 그 사방팔방 양아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어떤 등치 큰 놈이 와가지고 막 거기서 막 질질 짜고 있으니까 막 사람들 다 쳐다보죠 저만. 그래서 뭐 신경도 안 쓰여요 그게. 그래서 막 울면서 빌었는데 선생님이 안 된대요. 봐줄 수가 없대요 이건. 그래서 선생님께서 무슨 서류 작성하러 가셔야 된다고 잠깐 너 여기 앉아서 기다리라고 해서, 진짜 막 너무 그 공연이 꼭 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그 지점이 될 것만 같았어요. 뭔가 이전의 삶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만한 계기가 될 그런 공연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기도를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선생님이 잠깐 가셨을 때 진짜 막 울면서 막 속으로 막 기도했어요. 진짜 한 번만 봐주시면은 내가 이거 본드고 뭐고 다 끊어버린다고. 진짜 딱 한 번만 봐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딱 오셨는데 저한테 저 어깨에 딱 손 올리시더니 너 내가 딱 한 번만 봐줄 테니까 절대로 본드 하지 말라고. 그러고 공연을 마쳤죠. 그때 그 선생님이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셨던 건가요? 어떻게 해서 마음을 이렇게 바꾸시게 된 거지?
저랑은 통화 안 했고요. 예. 아마 기도가 응답됐나? 예, 통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밴드를 통해서 새로운 그리고 무대에 서서 현실에서도 이렇게 환각 속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내가 빛을 발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잘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런 것을 느끼는 순간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나가는 데서 뭐 한빈군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는 이 목사님이 그런 도움을 주시고 그랬지만 쭉 지금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위기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정말 가정이나 사회나 학교나 어떤 것이 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시절 13살, 14살 가장 이렇게 방황하던 시절 그때 제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관심을 별로 안 줬어요. 어른들은 되게 항상 구박하기만 하고 너는 왜 그러냐. 저희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한빈이 정신병원 가봐야 될 것 같다고 막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대요. 주변에서 저를 믿어주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선생님 이제 잘해볼게요 해도 뭐 그래 한번 잘해봐라 라는 식의 대답이었고 항상.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어떤 교회로 막 억지로 끌고 가셨어요. 나 안 간다고 막 했는데 억지로 끌고 딱 했는데 되게 싸납게 생긴 사람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앞에. 저희 목사님이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뭔가 기가 있어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딱 하나만 기억나요. 저를 보면서 한빈아 너 눈에는 열정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딱 얘기해 줬는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아무도 칭찬을 안 해줬었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너무 좋은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따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어머니도 저를 못 믿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는 안 변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목사님은 제가 거짓말을 쳐도 믿어줘요. 그리고 무슨 일 있어도 그냥 옆에 그냥 계속 있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하려면은 정말 무조건적인 믿음 그리고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신뢰를 해주고 이게 지금 이제 한빈군이 얘기한 것이 아주 어려운 용어로 전문 용어나 뭐 전문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활 속에서 삶의 과정에서 나온 정말 아주 우리한테는 소중한 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그거는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인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누군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어렵고 힘든 사회에서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가. 소외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 이 청소년들 사회에 나오기 전에 그 여린 입장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받아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빈군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가만히 옆에서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하더라도 그것이 그런 사람 단 한 명만 있더라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이때까지 이 위기 청소년들을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보면서 하나같이 듣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같이 옆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으로 역할을 하시는 분 중에 이제 우리 박용호 경위님이 그 역할을 든든하게 이렇게 해주신데 원래 강력계 형사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강력계 형사로 뭐라 그러죠? 검거율이 3년 연속 강력범들을 이렇게 잡는데 이제
이 전국적으로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또 청소년들 옆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청소년들이 믿고 신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데 지금 인천 지역에서는 그 청소년들한테 그 사부님이라고 그렇게 불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부님이신가요? 예, 그 제가 지금 인천 경찰청 상무관에서 우리 아이들을 좀 유도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서 이렇게 사부님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듣는 얘기인데요. 몇 명이나 유도를 같이 하고 있나요? 처음 그 2명으로 시작했다가 18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럼 시작이 언제 시작을 하신 거죠? 작년 4월 말인가요? 하여간 좀 됐습니다. 13년, 재작년. 아니요, 작년이요. 2014년. 예. 얼마 되진 않았네요. 예. 어떻든가요? 지금 유도를 좀 하면서 아이들이 밴드를 하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친구들은 무대 위에 서서 그 감동을 느끼는 건데 예. 유도를 하면서 감동을 그렇게 느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예. 그 제가 또 요즘은 단 하루만 빠져도 막 다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이 전화 오고 학부형님이 전화 오고 막 난립니다. 근데 뭐냐면은 역시 우리 한민 학생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같이 있어주는 거. 자, 근데 유도는 뭐냐? 다른 운동에 비해서 서로 잡아야만이 운동이 돼요. 그리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중에 유도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그 학교 거의 다 뭐 일진 짱들, 그다음에 뭐 연합 뭐 이렇게 폭력 아이들 이렇게 조직해갖고 뭐 이렇게 그룹으로 막 움직이는 애들, 이런 아이들, 그다음에 또 뭐 자살 고위험군 학생,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한다고 했던 그런 학생들 끌어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운동을 시켰는데, 하면서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넌 반드시 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학생에 대한 그 가치, 내가 봤을 때는 사부님이 널 봤을 때는 세상에 너보다 더한 가치는 없는 것 같다. 넌 해낼 수 있어. 반드시.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동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뭐 본드를 하거나 다른 걸 잊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나도 뭔가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 우리 학생들이 그 인천 경찰청 그 상무관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유도 상무관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요. 경찰들 무도하는 그 무도장에 일반인들은 그 출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전혀 안 되는데, 단지 사부님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부님이 여기 경찰이라고 해갖고 딱 나 여기 유도하러 왔습니다. 굉장한 자긍심으로 작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운동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여기 왜 오냐? 그러면 첫 번째, 나는 반드시 나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여기 옵니다. 나는 반드시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온 게. 두 번째, 내가 매트 위에서 흘린 땀만큼 난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 철저한, 그러니까 신념으로 아주 바꿔줬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그게 커다랗게 작용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한다. 첫 번째. 그 두 번째, 우리 가족을 위한다. 세 번째, 나라를 위한다. 이 세 가지 목적 갖고 우리 열심히 일하자, 운동하자. 그랬더니 지금은 뭐 자살이고 뭐고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리고 여기 우리 작년에 그 학교를 다니던 학교를 하는데 속된 말로 초토화로 만들었던 우리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요새 학교에 보면은 남자 선생님들이 별로 없죠. 다 여자 선생님이에요. 근데 지금 제 밑에 와서 유도를 배우는 우리 지수 학생이 하나 왔는데 힘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 몇 안 되는 남자 선생님 다 가서 매달린대요. 다리 하나 잡고 팔 잡고요, 막 놀라고. 그 아무 때나 쓰레빠 지익지 끌고. 그 친구가 그 형사님을까지도 이렇게 감동을 시켰던 그런 그 친구인가요? 예. 그래갖고 이놈이 그 처음에는 그 모든 걸 다 내버린 그런 눈이 있죠. 거의 절망적인 눈. 거기에서 희망의 빛을 잠깐 봤어요. 그때 봤을 때
그러면 사부님 저 해도 됩니까? 저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희망이 있어. 한번 도전해봐라. 앞으로 꿈이 경찰 형사반장이래요. 제 뒤로 있겠답니다. 우리 지수야 한번 일어나봐라. 여기 같이 왔나요? 어디에 있나? 어떻게 저 뒤로 한번 봐주실래요? 예. 맞습니다. 예. 작년 11월 22일 날 인천 그 카페커 국제 친선 유도 시합에 나가서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얼마 동안 연습을 해서 동메달을 딸 수 있게 됐나요? 예, 그 저기 하여간 뭐 저놈이 추석 때 있죠. 추석 때 이제 추석날 아침에 이렇게 이제 그 제 차를 지내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부님 그래서 왜 지수야 너 왜 전화했냐 했더니 오늘 운동화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디야 그랬더니 상무관이래요. 그래서 야마 넌 조상도 없냐 자식아. 그러니까 그 추석 날에도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복 갖고 거기 가서 운동하려고 혼자 나서 운동하고 들어갑니다. 아니 얼굴은 유도가 아니라 모델을 할 얼굴인 것 같은데. 예. 네, 천사가 됐어요. 예. 이번에 장학금 받고요. 아주 예. 우리 지수한테 예, 그 음악을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도 자기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또 운동을 통해서도 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강력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집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그리고 이제 뭐 청소년들한테 항상 잔소리를 쭉 이렇게 해 오던 것이 얼마나 사실은 참 위험하고 청소년들한테는 이 가슴에 깊이 꽂히는 그런 상처가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청소년들에게 우리 성인이 어른들이 미안하고 그리고 아주 청소년들이 이렇게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좀 이 마무리를 하면서 한번 한빈군부터 이런 걸 한번 좀 이제 어른들이 아니면 우리 사회가 학교가 이런 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을 볼 때 어떻게 느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아직도 제 눈에 보이는 몇몇 어른들 이렇게 봤을 때 선생님들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아이들을 좀 재촉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한 번에 안 바뀌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식의 말과 아이들의 그렇게 눈빛을 보내면서 뭔가 재촉하는 그런 느낌. 갓난아이가 처음에 걸음마를 뗐다고 해서 앞으로 영원히 안 넘어지고 걷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그 아이한테 그 아이가 넘어지는 건 정말 당연한 건데 그거를 막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넘어지도 이쁘고 걸어도 이쁘고 이렇게 계속 이쁘게 옆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을 참 잘하지 않습니까? 네? 말을 참 그리고 그 한빈군을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보고 무대 위에서도 이렇게 2번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데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IQ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도 이렇게 그놈의 본드 때문에 IQ가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도 이랬으면 그 전에 얼마나 진짜 똑똑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박 형사님은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그 전자에 큰 얘기를 좀 제가 좀 빼먹었어요. 잠깐 해도 괜찮을까요? 네. 시간 좀. 그때 수능 3개월을 남겨놓고 죽어야만 했었던 그 가슴 아픈 학생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의고사를 보면은
요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러한 우수한 수제였어요. 그 학생이 저한테 잡혀와 갖고 길거리에 놓여 있는 그 차량 그 이렇게 열쇠로 부릉 문이 열려 있으니까 키가 꽂혀 있으니까 저도 그런 거 많이 해보잖아요. 뭐 이렇게 드릉 시동이 걸리니까 그거 사사사사 갖고 나와서 동네 그 큰 길가에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길 옆에다가 차를 세워놓으면서 앞에 그 데이트족들 두 사람을 살짝 쳤어요. 거기서 구호 조치만 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인생이 틀려졌을 텐데 거기서 겁이 나니까 도망을 갔었어요. 그래갖고 그 학생이 이제 저한테 잡혀서 제가 그 담당 형사였습니다. 근데 그 학생을 그 조사해서 그 학교에다 전화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선생님들이 다 왔어요. 그 왜 그러나 했더니 그 학생이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를 지원한다는 그 학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수재였죠. 대한민국 제2 아인슈타인을 꿈꾸던 그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결국 구속이 됐고 그리고 그 학생이 또 이제 그 저 율락가 있죠. 그쪽에서 막 머물면서 그냥 왜 엄마 아빠가 다 버렸어요. 그래갖고 관심 그 일로 인해서 예. 제적당하고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예. 그리고 집에서 정작 자기를 위로해주고 보호해줄 부모들이 서로 니 탓이오 니 탓이오 서서 싸우니까 그게 싫어서 집창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밥 한 숟갈씩 얻어먹고 그랬던 아이가 제가 거길 갔었죠. 걔를 만나서 엉엉 울었어요. 왜? 걔 동생이 저한테 또 잡혀온 거예요. 전 몰랐죠. 동생인지도 모르고 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물어 이 새끼야 그러면서 막 타타타타타 타자치면서 조사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가족관계 아버지 어머니 형 이름 뭐야? 그렇게 걔 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 공부 잘하는 애 걔 아니야? 그랬더니 그랬대요. 어떻게 됐어요? 그때 학교 잘렸대요. 그리고 저기 거기 가보면 있대요. 가서 그 학생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아주 대성통곡을 하고 막 길바닥에서 막 퍼질러 앉아갖고 막 울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그 학생이 딱 돌았을 때 눈을 보니까 다 이미 포기한 얼굴이죠.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으로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결국 그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형사 안 한다고 다 때려친다고 막 그리고 제가 그때서부터 막 형사생활이 막 뒤죽박죽이 돼가고요. 남들은 벌써 무슨 계급이 뭐 경관이니 경정이니 막 올라가는데 거기에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지수나 그보다 더 못한 학생들 걔네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후회는 안 합니다. 예, 저런 학생들 위해서 그 학생이 항상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현민 학생이 얘기했죠. 같이 옆에 있어주고 좀 기다려주고 너무 최근에요. 바빠요. 빨리 얘기 들으려 하고 조금만 좀 참아주시고 멀리 조금 관심 가져주시면은 아마 우리 아이들 멋진 모습으로 아마 일어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강력계 형사 그 이름을 유명하게 날리던 강력계 형사에서 지금은 청소년 담당으로 해서 지금 삐에로 복장을 하고 사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삐에로 복장을 하고 학교에서 수많은 이제 강연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교화하고 또 안전하게 또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어떤 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정말 그걸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자리까지 내몰립니다. 어떤 아이가 저한테 울부짖으면서 나 그런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한테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싶다고. 나도 엄마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술 먹고 엉엉 우는데 제 가슴이 되게 무너졌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비행으로 들어가는 과정들이 호기심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대부분이 수많은 상처 속에 살고 그 상처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것 속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움직이다 보니 어느덧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괴물로 변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범죄로 들어서게 되면
그 범죄, 이 아이들을 격리시키지 않으면 내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개념을 정말 뒤에다 숨겨두고 싶고 우리 사회에서 없앴으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여태까지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에 이르렀다면 전 이 사회가 한 번 더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빈이 사실상 학교에 이제 부모님들이 그 징계위원회에 안 가서 제가 대신 갑니다. 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악의 축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악의 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악의 축이 지금은 악의 축으로 보이나요? 이 아이에게 누군가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이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누군가가 손을 붙잡아주고 그게 사회 전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한빈이처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이 사회, 특히나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그냥 격리시키고 뭐라 그러려는 생각보다는 기다려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걸어주기만 해도 아이들은 시간을 통해서 자라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 경쟁이 각박해지다 보니까 이건 뭐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인들, 청년들, 성인들까지도 다 이제 해당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항상 사회가 조금 더 살기 좋은 성장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사회야말로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그런 사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는 데에서 또 저 역시도 국회에서 중요한, 거기에 합당한 역할을 다른 의원들과 함께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아까 우리 이 행사를 같이 공동 주관하고 있는 어게인이란 이름도 바로 그런 뜻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위에서 이렇게 저희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같이 한번 질문도 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 얘기는 곧 지금 우리 준비를 하고 있는 MZ밴드의 공연을 한번 듣고 난 뒤에 또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또 공연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풍마 선생님으로 이렇게 있지만 사실 저는 그 전에 지금 세풍마에 있는 아이들처럼 똑같은 이렇게 생활하는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본드를 하기 시작했는데 본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다 내 세상인 것 같고 다 내가 소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그거를 끊지 못하고 계속 하다가 한 계기가 있는데 아버지가 자살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자살한 현장까지 가서도 저는 계속 본드를 불고 있었거든요.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도 계속 본드를 하고 장례식장에서도 3일 동안 있으면서도 계속 본드를 하면서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도 계속 본드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친척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너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냐고, 너가 좀만 더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은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죽겠냐고, 네가 네 아버지 죽인 거라고. 근데 예전부터 저를 도와주시고 어디 방황하거나 길거리에서 자고 있으면 막 데리고 가서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고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학교도 같이 가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희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내 부모님도 아니고 나랑 뭐 피가 섞인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집착하듯이 이렇게 잘해주나, 왜 나한테 왜 그러지? 그래서 솔직히 시험할 정도로 목사님을 힘들게 한 적도 많아요.
한 명이 그렇게 끝까지 옆에서 지켜주니까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들아 일어나자. 햇빛이 되지는 그대의 외로움 속에 숨어있나요? 지서봐. 일어나자. 아침 다 왔다. 강래야 일어나자. 강래야 일어나자. 아 깜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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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이렇게 힘내고 있어. 마지막으로 우리 청으로서 선생님으로서 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번 해주세요. 이거 카메라 보면서 얘기. 네. 네, 사랑하는 동생들아,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게 처음이지? 처음일 거야.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게 굳이 있다면 그냥 목사님이 나에게 바랬던 것처럼 그냥 너희가 조금만 덜 아팠으면 좋겠어.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너희가 좀 나는 내 꿈이 그냥 너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너희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주고 싶고 니네가 울면 달래주고 싶어. 편한 형처럼 이곳에서 우리 생활 같이 해보자. 힘들 때마다 형한테 기대고 형도 가끔 너희에게 기댈 테니까 이해해주고 사랑한다 얘들아. 사랑해. 많이 유명해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유명해진 줄 모르겠고요. 되게 공연도 많이 하고 큰 무대에도 많이 섰었어요. 김장훈 형이랑 같이 법원에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자살 예방 단체 라이프 우리가 그 자살 예방 캠페인에서 제가 강연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되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다른 청소년 단체에 가서 아이들 기타나 노래 수업도 해주고 저희 단체에 있는 아이들도 제가 음악 가르쳐 주면서 지내고 있어요. 법원에서 공연을 한다고 처음 얘기 들었을 때 그것만으로도 되게 놀라웠어요. 제가 예전에 안 좋은 일 했을 때 법원에 자주 갔었는데 거기서 뭐 재판도 받고 그렇게 제가 처벌을 받았던 장소에서 제가 다른 저와 비슷했던 시기를 겪었던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러 제가 법원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신기하고 정말 제 인생이 바뀌었구나라는 거를 한 번 더 실감하게 된 그런 공연이었어요. 게다가 되게 유명한 그 김장훈 형하고 같이 공연한 것도 정말 꿈만 같은 그런 공연이었어요. 제가 17살 때 우울증을 앓았었는데 그때 제가 본드를 끊었었어요. 제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본드를 끊었었는데 그 본드를 끊고 나서 본드로 인해 잊을 수 있었던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나 이런 게 본드를 딱 끊으면서 이제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를 제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심해지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 미워 보이기도 하고 되게 혐오스러웠어요, 제가. 그래서 매일 거울 보면서 저를 막 때리기도 하고 뭐 자해도 하고 되게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되게 외로웠던 것 같아요. 네, 자살 시도한 거는 본드에 취해 있을 때 저는 잘 기억 못 하는데 제가 친구가 저를 살려줬거든요. 본드하고 나서 버스가 달려오는데 제가 막 버스로 뛰어들었대요. 죽는다고.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제 꿈은 가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 꿈은 가수는 아니고요. 제 꿈은 누군가의 마음에 좀 뭐라 해야 되지? 움직임?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되게 마음이 아픈 사람은 마음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슬픈 사람한테 기쁨을 줄 수 있고 절망에 빠진 사람한테 좀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러면 언제든지 제가 노래를 하고 있던 것도 내려놓고 그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꿈은 누군가의 마음에 좀 변화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음악으로 대학 갔어요. 못 갈 줄 알았는데 대학도 가네요, 제가. 그리고 너희가 여기에서 지내는 시간이 되게 힘들고 되게 짜증나는 시간이라고 느낄 거는 형은 알아. 형도 목사님이 나 잡아서 교회에다 넣으면 진짜 싫었거든. 진짜 짜증나고 도망가고 싶고 언제 집 가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형은 그랬어.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이곳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이곳에 더 오랫동안 붙어 있으려고 그랬고 더 견디려고 그랬어. 근데 그때는 되게 힘들고 짜증나는 시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 남아있길 되게 잘했다.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게 정말 행복하다라는 시간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곳에 있는 게 많이 짜증나고 좀 싫더라도 조금 더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 곁에서 더 행복해질 수 있게 형이 응원할게.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 강산의 씨의 넌 할 수 있어라는 노래인데요. 이 곡을 선택한 게 저는 노래를 항상 할 때 가사를 보고 노래를 골라요. 제가 이 노래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갖냐면 첫 번째로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저희 단체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두 번째로는 그때 예전에 되게 힘들어했던 저 스스로한테 불러주면서 제 스스로 위로받고 이 아이들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산혜 씨의 넌 할 수 있어 들려드리겠습니다.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보는 거야. 세상이 너를 무릎 꿇게 하여도 당장이 네 꿈을 펼쳐 보여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닿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어려워마 두려워마 아무것도 아니야.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보는 것